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월급날이네요. 아침에 스마트폰 띠링 하는 알림이 울리고 은행 어플에 찍힌 입금 내역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이번 달은 진짜 아껴 써야지, 지난날처럼 살지 말아야지, 굳게 가짐하며 출근길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점심엔 평소보다 조금 비싼 커피와 디저트를 고르고 퇴근길엔 나를 위한 보상이라며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를 비우기도 합니다. 한 달 내내 스트레스 받으며 일한 나에게 이 정도 소소한 선물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통장에 숫자가 넉넉하게 찍혀 있었는데 딱 일주일만 지나면 그 많던 자신감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죠. 카드 대금, 통신비, 교통비, 각종 구독료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내 통장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퍼가여 물결표 시절의 감성처럼 내 월급은 그저 은행 통장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이버머니가 되어버립니다. 월말이 다가오면 친구들과의 약속도 부담스럽고 남은 날짜와 통장 잔고를 번갈아 보며 한숨만 푹푹 쉬게 되죠. 도대체 내 돈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내가 그렇게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책을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남들은 일찍부터 재테크해서 돈 잘만 모으던데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하면서 말이죠. SNS를 열어보면 나이도 비슷한 또래들이 오마카세에 가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차를 타는 모습이 넘쳐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오고 묘한 박탈감마저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건 결코 의지가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뇌에 설계된 아주 교묘한 심리적 함정 때문이거든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깨진 날, 혹은 고객의 클레임에 시달려 하루 종일 감정 노동을 한 날을 떠올려 보세요. 퇴근하는 길에 문득 매운 떡볶이나 달콤한 디저트가 미친 듯이 당기지 않던가요? 아니면 평소엔 비싸서 쳐다보지도 않던 물건을 충동적으로 결제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홧김 비용 혹은 스트레스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힘들었던 하루에 대한 보상 심리로 소비를 선택하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빠르고 즉각적인 위안을 찾게 되는데 현대사회에서 가장 손쉽게 그 위안을 얻는 방법이 바로 돈을 쓰는 행위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물건을 결제하는 바로 그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짜릿한 쾌감과 행복감을 주죠. 하지만 이 행복감은 안타깝게도 유통기한이 아주 짧습니다. 택배 상자를 뜯을 때의 설렘은 잠시뿐, 막상 물건을 방 한구석에 두고 나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그 짧았던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 또 다른 소비를 부추깁니다. 결국 감정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던 소비가 오히려 통장 잔고를 바닥내어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내 의지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해지면 금세 방전되어 버리거든요. 대신 돈을 쓰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걸 소비의 마찰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고 쇼핑 어플이나 배달 어플에 등록된 간편 결제 카드를 모두 삭제해보세요. 지문인식 1번, 비밀번호 6자리만 누르면 결제되던 그 편리함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대신 결제할 때마다 지갑에서 실물 카드를 꺼내 번호를 일일이 입력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결제 과정을 조금만 귀찮게 만들어도 충동 구매의 절반 이상은 막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귀찮아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이성이 다시 작동할 틈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 마법의 규칙을 더해보세요. 바로 장바구니 24시간 보류의 법칙입니다. 무언가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을 때 절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하지 마세요.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스마트폰을 덮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하루 24시간만 기다려보세요. 다음 날 다시 그 장바구니를 열어보면 신기하게도 어제만큼 그 물건이 간절하게 갖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소비의 마찰력을 높여 충동 지출을 막았다면 이제는 들어온 돈이 알아서 제 갈 길을 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테크의 아주 고전적이고 확실한 방법,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통장이 하나뿐이면 내 돈이 하나로 뭉쳐 있어서 저축할 돈과 생활비가 뒤섞여 버립니다. 잔고가 많아 보이니 무의식적으로 돈을 펑펑 쓰게 되죠.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고정지출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 그리고 미래를 위해 모으는 저축 통장. 이렇게 목적에 맞게 최소 3개로 나누는 작업이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시드머니를 만들어줄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통장 쪼개기의 핵심은 나 자신에게 먼저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달 동안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쓰다 남은 돈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게 되어 있으니까요. 월급날이 되면 가장 먼저 숨도 쉬지 말고 여러분이 정해둔 저축액을 저축통장으로 자동 이체시켜버리세요. 이건 은행이 내 돈을 강제로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달 동안 고생한 과거의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선물인 거죠. 이제 남은 돈은 여러분의 한 달 생활비입니다. 이 돈은 여러분의 생존과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소중한 총알이죠. 생활비 통장에는 체크카드를 연결해서 사용해보세요. 체크카드는 통장 잔고 안에서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썼고 얼마나 남았는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미래의 내 소득을 땡겨 쓰는 마법의 카드라면 체크카드는 현재의 내 현실을 아주 뼈저리게 알려주는 진실의 거울입니다. 처음엔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는 게 고통스럽겠지만 이 고통과 직면해야만 우리의 씀씀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비상금 통장이라는 아주 작은 방공호를 하나 만들어 두세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워도 인생은 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크게 나가거나 쓰던 노트북이 고장나서 당장 바꿔야 할 수도 있죠. 이럴 때 비상금이 없으면 결국 애써 모아둔 저축을 깨거나 신용카드 할부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생활비의 3분의 1 정도라도 좋으니 매달 조금씩 모아서 절대 건드리지 않는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 통장은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돈의 흐름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내 소비의 흔적을 기록해 볼 차례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바로 그 가계부 이야기입니다. 가계부 쓰기라고 하면 10원짜리 하나까지 딱딱 맞춰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다 며칠 만에 포기하기 일쑤죠.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엑셀이나 복잡한 어플 대신 매일 밤 자기 전에 다이어리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 내가 돈을 쓴 항목과 금액을 툭툭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계산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서 어떤 물건에 돈을 썼는지 내 소비 패턴을 객관적으로 마주하는 데 있습니다. 기록을 하다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 나는 주로 수요일 퇴근길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는구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편의점에서 군것질거리를 잔뜩 사는구나 하고 말이죠. 이렇게 내 감정과 소비가 연결된 지점을 발견했다면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제 그 감정 소비에 이름표를 붙여보세요. 이건 단순히 밥값이 아니라 상사 스트레스 방어 비용이었던 겁니다. 이유를 알고 나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무의식적으로 돈을 쓰는 대신 돈이 들지 않는 다른 해소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돈을 쓰지 않고도 스트레스를 풀고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퇴근 후 동네 한 바퀴를 가볍게 뛰는 러닝, 조용한 방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는 명상, 혹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우리 뇌에 건강하고 오래가는 성취감과 도파민을 선물해 줍니다. 쇼핑 앱을 스크롤하며 어떤 찰나의 쾌감을 내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채우는 건강한 즐거움으로 조금씩 치환해 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축을 시작할 때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실수는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1억 모으기 같은 목표는 듣기엔 멋지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금방 지치게 만들죠. 시드머니를 모으는 과정은 단거리 스프린트가 아니라 긴 호흡의 마라톤입니다. 처음엔 아주 작고 귀여운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번 달엔 배달 음식 3번만 줄여서 5만 원 더 저축하기. 일주일 동안 커피값 아껴서 10,000원 모으기. 같은 작고 달성하기 쉬운 목표 말입니다. 이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낼 때마다 여러분은 작은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다 보면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뇌의 보상 회로가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돈을 쓸 때 도파민이 분비되었다면 이제는 통장 잔고가 10,000원, 10만 원씩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소비 도파민이 저축 도파민으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은행 앱을 열어 조금씩 불어나는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이 되고, 오늘은 또 어디서 돈을 아껴볼까 궁리하는 내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질 겁니다. 재미없고 고통스럽기만 하던 돈 관리가 마치 하나의 흥미로운 게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겠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구두쇠가 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 안 쓰고 굶는 짠테크는 결국 폭식 터지듯 엄청난 보상 소비를 부르기 마련이거든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건 다 아껴도 한 달에 한 번 좋은 공연을 보는 건 포기할 수 없다면 그 비용은 과감하게 예산에 포함시키세요. 낭비를 줄이는 것이지 내 삶의 행복까지 줄여서는 안 됩니다. 쓸 곳엔 기분 좋게 쓰고 셀 곳은 철저히 막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스마트 소비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여러분만의 시스템을 유지하다 보면 어느새 목표했던 첫 시드머니가 통장에 찍히는 날이 올 겁니다.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를 내 힘으로 온전히 통제하고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시드머니는 단순한 돈 뭉치가 아닙니다. 나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구나 라는 강력한 자기 효능감이자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단단한 자신감의 결정체입니다. 그 돈을 바라보는 순간 지난 시간 동안 참아냈던 유혹들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재테크의 진정한 목적은 그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관리하고 시드머니를 모으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을 당장 그만둘 수 있는 자유,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을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 밤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평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쇼핑카트를 비우는 게 조금 아쉽고 사고 싶은 걸 참는 게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인내들이 모여 여러분에게 그 어떤 명품백보다 값진 삶의 주도권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월급, 더 이상 남의 주머니로 덧없이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 당장 은행 앱을 열고 자동이체 날짜를 설정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첫걸음이 됩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지금 바로 결제 앱의 카드부터 삭제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장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우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